안녕하세요. 케리입니다. 단어의 빈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단어의 빈도가 어떤 다른 단어의 빈도보다 더 높은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 자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파일을, 이거 원본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잘 쓰기 위해서 그냥 잘라놓은 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의 그 웹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단어들을 다 조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게 랭킹 1에 더가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5천만 번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밑으로 3천만 번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거 원래 자료에는 여기에 보면은 be 이런 식으로 동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a라고 돼 있고, 뭐 adjectiv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형용사다 noun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되게 많은 분류가 있어요 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봤던 게 어드레스였단 말이에요. 즉 순위로 따지면은 랭킹에 1030등에 등재된 단어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잠깐만요. 두 개 찾아졌는데, 1030에서 두 개, 1710에서 하나가 또 찾아졌는데, 저거는 또 다른 단어일 거예요. 근데 저게 아마 저게 명사일 겁니다. 주소라고. 이거는 동사로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어드레스라는 동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뜻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뜻이 일단 요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주소, 해결하다, 연설하다, 이야기하다, 부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주소라고는 나와 있는데 주소를 쓰다라는 동사 표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왜 여기서 빈도가 중요한지를 말을 해줄게요. 저희는 여기에서 이 각각의 단어가 가진 빈도가 어떤 게 더 높고 그게 몇 퍼센트인지를 알 방법은 없어요. 현 시점에 저로서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더 연구해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시간 대비 성능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해서 전 그건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건 간에 제가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드레스는 뭐 연설하다로 가장 많이 쓰여요. 일단은 아니야, 주소로 훨씬 더 많이 쓰긴 했어요. 제 경우에는, 제 삶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1이고 저게 2 정도, 빈도로 따지면은 이 정도로 쓰는데, 이 정도로 쓰는데, 근데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설마 이걸까?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주소를 쓰다 라는 뜻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찾아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쭉 내려가서 동사의 뜻으로만 찾는단 말이에요. 명사가 아닌 동사의 뜻으로.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뭔가가 나오긴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4번에 들어있는 거. 우편물 중에 등에 겉봉 주소를 쓰다. 근데 여기 보면 보통 수동태로 쓴다고 돼 있거든요. 볼게요. The letter is addressed to you, not me.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be addressed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지금 이거를 가르치는 걸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이 단어 여기에 대해서 이런 문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주소를 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사전에 나와서 썼어요 라는 말을 나한테 해줬을 때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이거 자체보다 훨씬 더 커요. 왜냐면은 슬슬 지금 이 단어들 하면서 1000번대로 넘어가면서 전에는 본 적 없던 단어들, 내지는 삶에서 사용하지 않았을 법한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배우고 어떤 것을 찾아 배울 것인지에 대한 거를 가르쳐 줄 때가 됐다는 것에 저는 되게 기쁜 겁니다. 그래서 주소를 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사전에 나왔었다 라고 했는데, 이걸 똑같은 얘기를 해줄게요.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진짜 잘생긴 학생이 한국에 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이 학생이, 잠깐만, 왜 화질이 이렇게 안 좋지? 중학생 정도. 근데 글쎄, 이거 잘생긴 거 맞나? 이 정도면? 이 정도? 아니, 왜 화질이 다 개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너무 나이가 많고. 예를 들어서 글쎄, 좀 잘생긴 학생 하나만 나와라. 그래, 이런 학생이 전학을 왔다고 할게요. 되게 잘생긴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학교에. 근데 여학생들이 이제 막 이 학생한테 가서 선물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어가 서툴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선물 주고
B라는 친구도 선물을 줘요. 막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친구 한국어 서투니까 C도 있겠죠. C도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선물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어가 서투니까 사전 찾아가지고 잘 공부를 해서 이거를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반려한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A가 갔다가 선물 주고 나서 저 말을 듣고 나서 어머 나는 반려자가 된 것 같아. 되게 기뻐했어요. 나 이제 여자친구구나. 그 다음 B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머 나는 반려동물 같은 존재인가? 하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 막 이러고 있어요. 막 C도 뭐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려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에서 사용을 할 때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 즉 함께 삶을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존재 뭐 그런 단어의 뜻이 있잖아요. 반려를 써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죠.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물. 그래 너와 친하게 평생 함께 갈 친구가 된 걸까? 하고 막 셋 다 설레고 있단 말이에요. 막 지금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반려에는 배반하여 등을 돌림이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반려에는 제출한 사람에게 도로 돌려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은 지금 현재 A, B, C가 알아들은 그 말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1번으로 돌려주겠어 라는 말일 수 있어요. 2번으로 배신할 거야 일 수도 있고 3번으로 도리에 어긋나는군 어디 학생 따위가 이런 걸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 잘생긴 남학생이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이 뜻으로 말했는데 왜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 라고 이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한국어가 서툴어서 그렇게 말하려면은 아니야 나 선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려한다라는 뜻이 사전에 있다고 그걸 그렇게 상황에 안 맞게 써버리면은 그게 사전에 있을지언정 이 친구가 제대로 말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배신할 거야도 마찬가지고 도리에 어긋나는 어디 학생 따위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반려란 말을 누가 써요? 그렇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는 단어냐면은 기관에서 많이 써요. 기관에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그 서류가 적합하지 않으면 반려받음. 이 반려를 기관에선 정말 많이 써요. 공무원 세계에서도 아마 많이 쓸 거고 학교 쪽에서도 많이 쓰고 하는 정말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반려라는 게 1번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려라는 뜻을 그렇게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 같은 단어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가 어떤 장소에서 쓰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address라는 게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했어요. 아까 만들었던 게 학생이 만들었던 게 이거죠. 어딨지?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저 단어가 Can you address here? 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자면은 Can you address here?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서 연설하다는 좀 그런데 여기서 발표 정도로 할게요. 그 정도로 좀 더 이게 좀 더 상황상 맞을 수도 있어요. 그 말 제대로 여기서 선언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생각한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에 주소를 적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는 안 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할 거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도 안 써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
Do you know it was addressed to your friend? 이렇게 해서 당신은 이게 당신 친구에게 보내진 편지라는 걸 알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주소를 적다라는 말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전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거를 검색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쓰일 텐데 심지어는 이렇게 쓴다고 할지언정 실제 이거를 이렇게 쓰는 사람은 글쎄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또 지금 이 어드레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빈도가 낮은 뜻을 잘못 찾아서 쓰면은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높은 확률로 잘못된 문장을 만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빈도가 가장 높은 걸 먼저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뭘 할 거냐면은 youglish.com 사이트에 가서 어드레스를 쓸 거예요. 잠깐만 D가 두 개가 아니잖아. 됐네요. 그래서 여기 to address니까 이거는 지금 to 부정사 뒤에 나왔으니까 동사로 쓰인 거죠. 그죠? 그럼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The failure to address all of these transnational We address the existential panic, the ontological. 여기도 address 동사로 나왔죠.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죠? And so it is fitting that my 그러면은 addressed to를 찾아볼게요. 이걸 실제로 쓰는 경우가 많이 We 있는지. have the first letter. 자, 이거 편지가 밀레바 마릭에게 배송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전송도 아닌데 한국어를 모르겠네. 배달되었다, 가졌다, 뭐 이런 말이지겠죠. That I'll show here, addressed to Maliva.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써요. 근데 아까 그것처럼 주소를 써라 이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확률 높게 실수 없이 쓰기 위해서는 빈도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전적으로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사전. 네이버 사전. 왠지 기분이 되게 나쁜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address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소를 쓰다 뭐뭐 앞으로 우편물을 보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빈도가 요건 낮아요. 내가 볼 때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런 예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실제로 사용된 예를 봐야 돼요. 하려면은 어디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명사로 썼고 없잖아요. 다 명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끝없는 의심을 갖고 이게 진짜 맞아? 틀려? 이거를 다 검증을 해나가는 거예요. 실사용 예가 없으면 저는 그거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쓰려면은 그 실사용 예를 가졌을 만한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사용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검증하는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케이스가 저도 예전에 영어를 배웠을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웨더가 이게 숫 양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가 이게 있을 텐데 내가 잘못 찾았나? 대학교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어쨌건 간에 내가 알던 이거다 이거 거세한 숫 양을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와 소리가 비슷하니까 그렇게 오해될 상황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외국인한테 대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맥락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나도 몰랐던 단어라고 절대 안 쓴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쓸 일이 있을까 과연? 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 상황에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특정 상황이라는 10% 미만의 상황 때문에 나머지 90%를 놓치는 것보다 빈도가 높은 걸 좀 찾아서 배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는 내가 볼 때 youglish.com이나 내지는 사전에서 좀 예문들을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